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 2017-220744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등 판시사항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다수 의견 가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211조에서 정한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7조 둘,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즉,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셋,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 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넷.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다섯,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자로 하여금 점유,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 의견.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점유,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차임 상당 이익 내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수적 공용 부분을 특정인에게 임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구분 소유자는 물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도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 2018-879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공유물 분할 판시사항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의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2.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에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금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 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 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경매 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다수 의견.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 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 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 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 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경매 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 의견.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 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 2018-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다수 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 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 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둘.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셋.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 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없다. 넷.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에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다섯.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 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소유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물을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 수익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이 추상적,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 토지, 건물, 동산 등 용도, 상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전후로 한 공유물의 현황이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 작위, 부작위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이것이 피고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원고가 달성하려는 상태가 공유자들의 공동 점유 상태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공유관계에서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초래하여 그와 같은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적 점유는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의 사실적, 불가분적 성질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점유가 그의 지분 범위에서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나누어 볼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나 결정이 없어서 피고가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의한 사용, 수익권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용, 수익권이란 단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명하더라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소수 지분만을 근거로 하여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지만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한정되지 않고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한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을 인도받게 되므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점유는 모든 공유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유가 공유물을 위법하게 독점하던 피고의 종전 점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원고 단독으로 점유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 집행의 과정에서 공유자인 피고가 배제되는 것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보존 행위로서 허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권을 박탈한다고 할 수 없다. 넷.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 결과 종전 점유자인 피고가 일시적으로 점유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반사적 결과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보존권을 행사한 원고는 인도 집행을 마친 다음에는 선량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보존 행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었던 피고도 이때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물을 공동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보존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일단 피고의 점유를 해제한 뒤 이를 공유자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 의견. 민법 제263조에 근거한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은 법령에 의하여서는 권리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과반수 지분에 의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도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수 의견이 소수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부정하면서도 방해 배제 청구를 긍정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들이 가지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이란
일반적,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전제로 어떤 소송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을 통해 사용, 수익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자들이 단순히 법에서 정한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을 가짐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용, 수익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형태의 방해 배제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하는 법률 관계는 다음의 둘 중 어느 하나로 귀결된다. 공유자들이 관리 방법으로 결정된 특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모습이거나 그러한 결정이 없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대치하는 상태이다. 다수 의견이 말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공유자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제3의 영역은 법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 다수 의견이 말하는 공유자들이 아무런 결정 없이 공유물을 비독점적으로 공동 사용, 수익하는 상태라는 것은 관념적인 가정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수 의견은 불가능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으로 방해 배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넷. 원고 역시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 없이는 특정한 형태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물의 현재의 사용, 수익 상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 즉 토지의 인도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동 점유, 사용을 위한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피고의 점유는 위법하지만 원고가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결과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피고가 공유 토지를 지상물의 소유를 통해 점유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공유 토지를 점유하는 한 태양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수거, 철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5월 22일 자 2018마 5697 결정 사건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판시사항 변제 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 권한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 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적극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결정 요지 변제 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 권한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6다
233-72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사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채비지를 창설하여 이전 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채비지는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 시행자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채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 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채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도시개발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 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 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구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 고시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 처분과 이전 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 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구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 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채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 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채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다 21155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관련 공무원에게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 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귀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귀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귀 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공무원의 조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2.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3.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관리, 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조치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3.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 관리 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관리, 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는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부대 관리 훈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장병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장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그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자살 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4. 갑이 하사로 임관하여 해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함선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 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병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 관리 훈령 등에 따른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 요지 4.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후 하사로 임관한 갑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 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갑의 소속 부대 당직 소대장 을은 위 검사 결과를 교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갑은 그 후 실시된 면담 및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신상 등급 C급, 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로 분류되었는데 함선 근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되는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갑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위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관리, 처리의 책임이 있는 교관,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규정들에 따른 조치 등 갑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자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다 26538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9. 한국토지공사법
2009년 5월 22일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9.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10년과 기산점,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판결 요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3. 갑 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을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였고, 갑 공사를 합병한 병 공사가 위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 공사에 통보하자 병 공사가 을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을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 공사가 을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갑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병 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을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였고, 갑 공사를 합병한 병 공사가 위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 공사에 통보하자 병 공사가 을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갑 공사를 합병한 병 공사가 을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갑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병 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갑 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갑 공사와 을 등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병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22일 자 2018 마 5697 결정. 사건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판시사항 변제 공탁에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 권한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 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적극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변제 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 권한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